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일반 전형이라고 한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사양인재 추천 전형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전형을 쓰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과 사양인재 추천 전형은 현재 고3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재수생 이상의 경우에는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이외에는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일반 전형 중에서요.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최저 등급을 4과목 합 9등급, 물론 이과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등급이 되겠죠. 이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사양인재 추천 전형에서 사양인재 추천 전형은 배제시켜도 되겠죠. 자, 물론 교직 인성 우수자 종합 전형과 학교장 추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과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을 쓰길 원하겠죠. 일단 뽑는 인원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2배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은 재수생 이상이 같이 응시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부터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 학교에 3명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미 고등학교에서 선별해서 지원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단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냐 없냐에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없다면 사양인재 추천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다른 교육대학교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를 쓴다는 전제 조건에서요. 자, 그 상황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은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나 돼야 가능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입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또 면접의 변별력이 굉장히 크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모두 다 동일한 면접을 시행하고요. 사양인재 추천 전형은 2가지의 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영역을 구분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면접 방법과 정시 면접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동일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7분 정도 숙지할 시간을 주고 교직 교양 문제 하나와 교직 인적성 문제 하나의 제시문에 2개의 문제, 토탈 4개의 문제를 학생들이 10분 이내에 발표하는 면접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시문을 숙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교육대학교 작년과 같은 수시 전형에서의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셨을 때 이거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시사에 관련된 거 또 교양에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때 훨씬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시 전형에서는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문항을 출제했고 4개의 문항을 순차적으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짧은 제시문을 숙지하기 때문에 수시 문제보다는 조금
쉬워졌을 수는 있어요. 제 지문의 내용이. 하지만 숙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체감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졌다고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그럼 수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현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작년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작년의 기준이 정시 기준이 될지 수시 기준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면접 발표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발표가 추후에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작년 수시 방법이 됐든 정시 방법이 됐든 여러분들이 서울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전형은 교과 전형 서류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 보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진로 선택 과목 이외의 나머지 내신 부분이 80%에서 70%로 10%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10%가 면접으로 늘어났죠. 교과 전형이 작년에는 90 서류 면접 10에서 80 서류 면접 2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 계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퍼즐을 해놓고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성취도 부분에서 B를 맞았을 경우에 3등급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으로 서울교육대학교 합격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나머지 성적이 월등히 높을 때는 또 그것을 B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발표한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전부인데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말하는 면접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면접이 어렵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서울교육대학교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것 말고 그럼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교육대학교 면접 평가 기준은요. 교직 인석, 교직 적성, 교직 교양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 부분에서 세부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교사로서의 인적성, 자질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성, 그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 부분에서는 개방적 인재, 도전적 인재,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코칭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양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인재, 그래서 창의성과 융합적인 사고체계를 평가한다. 그래서 5C라고 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인성, 의사소통, 코칭, 창의성, 융합 이 5가지 부분을 평가하는데 한 가지 역량 부분에서 3가지씩 나눠져 있습니다. 이 15가지 부분이 되는데 그럼 면접에서 이 15가지를 어떻게 두루두루 갖춰서 내가 답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여러분들은 되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 3개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전형에 대한 것을 2020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3개년도를 수록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만 보더라도 80% 컷만 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1.17, 그 다음에 21학년도에는 1.9,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22학년 때는 1.28, 다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더라도요. 1.34, 1.6, 1.21 다시 높아졌습니다. 자,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60명이 5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21학년도에 1.9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바람에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교과 전형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2.43 대 1이 6 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신 성적이 일단 학교에서 3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일단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붙을 확률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 인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확인해 보면 1.48, 1.52, 1.68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신 성적의 비중보다 비교과 부분의 평가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행인재 종합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3, 1.38, 1.32 큰 변동은 사실은 없죠. 사행인재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부분이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합격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뽑고 나니까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뽑혔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설명은 교대입시연구소 김한컨설팅 공동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교대입시연구소나 김한컨설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